오늘 코너는 캐릭터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겸손한 덕후 민영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도시팝의 위키 애근님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캐릭터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까, 민영님? 듀운의 주인공인 폴 아트레이데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듀는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죠? 네. 개봉했나요? 다음 주쯤 개봉하던가요? 10월 20일인가 다음 주 맞아요. 엄청 다음 기대작이죠, 이거. 저는 어떤 카피를 봤냐면은 이제 우주로 장소를 바꾼 반지의 제왕이다.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그 반지의 제왕급인 거 맞는데 카피가 왜 이렇게 구려요, 그거는. 아니 뭐 한국 저기 마케팅에서 고심 끝에 나온 카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냥 SF계 반지의 제왕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나? 제가 뭐 정확한 워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반지의 제왕의 SF판이다. 반지의 제왕이 SF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대하소설이니까 뭐가 더 적절하냐? 토지. 반지의 제왕을 굳이 비교를 하는 이유는 소설이 어마어마한 소설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렇죠. 그 RPG계의 책 하나 골라 아니면 RPG계의 최고 금제탑이 뭐야? 그러면 다들 이제 반지의 제왕 얘기하는 것처럼 SF계에서 딱 하나 골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탑급에 위치한 다른 소설들의 기반이 되는 그런 든든한 밑받침이 되는 원탑 중에 하나가 이제 듀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그동안 영화가 안 됐었나요? 아니요, 여러 번 됐죠. 그 74년에 한번 제작하려다가 취소됐고, 84년에 데이빗 린치 감독이 영화를 했고, 2000년에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나온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1년에 드디어 이제 또 영화로 한 번 되는 거죠. 영화 2번, 드라마 1번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됐죠. 예근님 그 이전에 듀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듄 본 적 없어요. 사실 민영님한테 얘기 듣고 그때서야 저는 듀운 하면은 그 데이빗 린치의 듀운 한국어 제목으로 사구였죠. 맞다, 네. 사고. 보셨어요, 그거? 못 봤고 그다음에 그게 예전부터 원작은 걸작인데 하도 가위질이 돼서 망작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 원작을 구할 길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원작이 4시간짜리로 만들어졌고 그 영화의 그 감독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저 데이빗 린치가 만든 예. 한 편짜리. 그런데다가 가뜩이나 데이빗 린치의 어떤 그 끝간데 없는 되게 난해하다는 영화로 이해를 했었어요. 듄이라는 것은. 이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맞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죠. 저도 90년대에 그거 비디오판으로 봤어요. 그 사구로 봤었어요. 그 영화 보고 나서 다들 이제 친구들이랑 봤는데 친구들이 야 이거 유명한 감독이 만들고 원작이 대단했대. 그래서 이제 봤거든요. 그때 이제 막 그 예술 영화 쫓아다니면서 막 보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보고 나서 친구들끼리 싸웠어요. 이거 어떤 놈이 보자고 했냐고. 이런 걸 누가 보자고 했냐고 막 그러면서 싸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괜찮았어. 지금도 근데 괜찮은 시각 효과나 이런 게 되게 많았고 84년작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 중에 샌드웜을 영상화해서 보여줬다는 게 되게 크거든요. 오래벌레라고 그러죠 원작에서. 예.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샌드웜을 묘사할 때는 84년 데이빗 린치 감독의 샌드웜을 많이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데이빗 린치가 그런 이제 약간 충격적이고 기이한 영상 표현은 뛰어나니까 워낙에. 그런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구현한 거는 멋졌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난해해서 그렇지. 그렇죠. 심지어 그 모호하고 난해한 거를 4시간짜리를 만들었더니 그 영화로는 3시간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2시간짜리로 잘리고 이렇게 됐으니 정상적인 영화가 될 수는 없었죠. 개봉된 건. 그런데 10수년이 지나서 지금 SF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좋은 영화를 만든다는 항상 저희가 이 감독 이름 얘기할 때마다 항상 힘들죠. 데니 빌레브? 드니 빌레브? 요 감독이 리메이크를 한다 해서 듀운의 원작 팬들과 이 감독의 팬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SF에서 떠오르는 완전 뭐랄까요? SF 쪽에서 거장이 된 느낌이에요. 컨택트 하나로. 그러니까 컨택트라는 게 그 테드 창의 소설을 이게 과연 영화가 될 수 있느냐 테드 창 소설이 근데 그걸 너무 탁월하게 영화를 했잖아요. 그다음부터 이 사람은 못 만들 영화가 없다. 저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심지어 그 많은 컬트 팬을 같이 거느리고 있는 블레이드 러너의 리메이크를 어떻게 보면 후속작이죠. 그것도 성공적으로 만들었고. 그렇죠. 흥행은 좀 그렇다지만 평은 후속작으로서 전혀 꿀릴 게 없다. 네,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듀운을 만든다 그랬을 때 그래서 좀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죠. 기대하셨나요? 민영님은? 저 기대했고요.
저기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예고편을 보고 있긴 한데 아마도 이거로 찍고 이분이 앞뒤로 최근 한 10년간은 SF계에서 거의 21세기의 리들리 스콧 평을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제 느낌은 리들리 스콧보다 좀 더 예술적 완성도를 좀 더 추구하는 감독의 느낌? 그래서 오늘 그 캐릭터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주변부 얘기를 이게 듄이라는 걸 소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 소설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줄거리랑 간단하게. 소설이 총 6부인데 보통 듄이라고 하면은 그 일부를 말하죠. 일부 듄인데 우주 스케일이에요. 황제가 그 아트레이데스 공작 가문한테 아라키스 행성으로 부임을 하라고 해서 함정인 걸 알면서도 아트레이드 가문이 아라키스 행성으로 옵니다. 여기가 이제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스파이스를 생산하는 행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원래 이 아라키스를 지배했던 하코넨 가문과 황제의 공격에 의해서 요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사람들 대부분이 죽고 폴하고 어머니 제시카만 간신히 도망쳐가지고 사막에 살고 있는 원주민인 프레멘드라고 합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프레멘드에게 받아들여지고 여기서 이름을 폴 무아딥으로 이름을 바꾸고 스파이스를 섭취하면서 예지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들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멘드를 이끌고 하코넨과 황제를 공격해서 복수에 성공을 하고 황제의 자리를 빼앗으면서 끝이 난 소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기시감이 많이 드는 영웅 스토리인데 네, 그렇죠. 이게 65년에 나온 소설이니까 이런 스토리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원본 같은 느낌인가요? 이거 스토리가 이게 뼈만 발라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렇죠. 건조하게 느껴지는 거고 네. 실제로는 이 무아띠비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 스파이스를 섭취하는 거, 부임하게 돼서 지내는 거, 이 아라키스 행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이런 얘기들 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 뼈대만 가지고는 그냥 가문이 멸망하고 복수를 해서 성공시켰어. 이렇게 그렇죠. 되는 스토리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 소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뼈대는 맞지 않는다고 오늘 생각해요. 요 스토리만으로는. 그렇군요. 이 폴이 무아팁이라는 일종의 초인이 되는 거, 그다음에 프레멘들과 관계를 가지는 거, 그리고 이 소설을 보면은 여기서 다 쳐내긴 했는데 종교적인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베네게세리트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거를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저희 시간 내에 못 끝내니까 그냥 이런 거 네, 쳐내고 네. 아무튼 요런 그렇군요. 그런 이제 방대한 스토리다. 네. 그냥 줄거리만 따라가는 것보다는 네, 그렇군요. 정치, 경제, 뭐 생태계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어떤 분야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SF 대화 소설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제 다루는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토지에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와닿진 않아요. 오늘 캐릭터를 얘기해 주실 건데 듄의 네. 주인공 폴 네. 아트레이데스. 폴 아트레이데스를 소개하고자 하시는 이유는 그냥 듄이 개봉했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긴 한데 SF 캐릭터 중에서 제가 굳이 이 친구를 고른 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장르 소설 보면은 RPG나 탐정 소설 뭐 이런 호러 거랑 SF를 보면은 다른 장르 쪽에는 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그런 유명 캐릭터들이 있어요. 탐정 쪽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으세요? 셜록? 누구나 셜록 홈즈, 뭐 엘쿨 포아로, 뭐 엘레리 퀸 이 정도 될 수 있죠. 그다음에 네. 판타지. 판타지는 뭐 프로도, 간달프, 프로드, 골룸, 뭐 스미골. 기본적으로 이 정도 레골라스 다들 들어는 봤어 최소한. 뭐 네. 아니면 내가 알아 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호러만 네. 하더라도 뭐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뭐 음. 프레디 뭐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근데 SF 쪽에 유명한 캐릭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이름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다스베이더? 루크. 네, 그렇군요. 이게 영화 기반이고 소설까지. 약간 후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하더라도 사람이 누가 나오지? 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그러네. 할은 사람은 누가 기억하네. 나왔지? 기억이 그렇죠. 스타쉽 트루퍼스는 들어봤는데 주인공 누군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다들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죠. 그나마 듄의 주인공 폴 무아딥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들어봤어 그나마.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렇긴 한데 왜 그나마 그럽니까? 이제 그뭐 이전 셜록이라든지 아까 그 반지의 제왕 같은 거는 지금까지도 그런 영화나 뭐 이런 게 재생산되기도 하고 이 시리즈가 굉장히 길어요. 책들이. 셜록 홈즈만 해도 단편이 여러 편이 나오니까 계속 언급될 수 있는 환경이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SF 쪽은 예를 들면 로봇 시리즈 이게 있는데 읽고 나면 로봇은 나와 그렇게 알겠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이게 SF 쪽은 아무래도 어떤 설정, SF에 대한 설정, 뭐 이런 것들에 무게가 좀 많이 실리다 보니까 사람이 누구였더라?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캐릭터에 집중하더라? 이게 약한 편이긴 하죠.
인물은 그냥 수단으로만 쓰이는 느낌이군요. 설정을 그런 위해서.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오히려 기계에 사람이 파묻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아하. 그나마 이 듄의 경우는 폴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방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나마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물론 이제 호경님이나 예근님은 들어본 적 네. 없는데 라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네. 그나마 그래도 맞아요. 얘기해보면 그나마 예, 들어는 본 적이 있는데 약간 이 정도까지 나오는 몇 안 되는 그나마 캐릭터이긴 해요. 그나마 폴이. 그렇군요. 그 예고편 보셨죠? 예고편은 한 번 정도는. 네네. 네, 맞습니다. 이 친구 호감이 갑니까? 물론 영상화돼서 그렇긴 하지만. 배우 자체는 되게 호감이 가는 배우죠. 매력적인 배우인데 네. 사실 저는 원작 소설을 읽어본 적도 없고 잘 몰라서 그 싱크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맞는 것 영화 같아요. 속에서만 되게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예고편만 보면은 저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 소설을 겉핥기로 읽은 사람으로서 저희 처음에 얘기했던 사구 데이빗 린치의 예, 듀는 그 칼 맥클라인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지가 저한테 되게 강해요. 근데 칼 맥클라인은 되게 뭔가 그 비밀을 숨기고 있고 좀 생긴 거에 비해서 유약하고 이런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약간 그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듀의 주인공이 그런 느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에 주인공이 티모시 샬라메잖아요. 요즘 제일 핫한 배우 중에 하나.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제야 제대로 된 캐릭터로 구현됐다. 딱 그 느낌하고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자기의 능력을 의심하는 소년인데 거대한 어떤 그 제국의 운명을 쥐고 있고 나중에는 카리스마를 갖게 되는 캐릭터잖아요. 예. 그런다고 했을 때는 그 캐스팅이 아주 적절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도 티모시 샬라메가 캐릭터가 되게 잘 됐다고 보는 게 원작에서는 이 폴이 15살로 나오거든요. 사실 칼 맥락클라는 물론 티모시 샬라메도 지금 20대가 실제 나이는 20대가 넘긴 했지만 보면은 소년티가 나잖아요. 칼 맥락클라는 아무래도 성인 느낌이 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느낌? 미성숙한 데서 성숙함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 아닌 것 같은데 티모시 샬라메는 보고 있으면 앞부분에는 애가 약간 겁먹고 장난 어린 소년 느낌이었다가 뒷부분에 가면 애가 그냥 막 칼로 무자비하게 사람 찌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캐스팅은 굉장히 좀 흡족스러우시다. 그죠? 그렇죠. 이번 영화에. 빨리 영화 봐야지 되겠지만. 오케이. 어쨌든 그 SF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죠? 매력을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보면은 뭔가 큰 인물이 될 거라고 그 예지는 타고났어. 이거 보면은 이제 혈통상 애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근데 실제로 애가 엄청난 고난을 겪고 가문 사람들 다 죽었잖아. 엄마 빼고 거의 다 죽었죠. 몇 명 이제 살아남긴 했는데 다 죽고 사막에서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시련을 겪고 결국에는 얘가 위대한 그 어쩌면 예언대로 초인이 돼서 미래를 예지하면서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초인이 되는데 그러고 1부가 끝나는데 황제까지 돼서 끝나는데 사실 2부에 가면 그걸 다 버려요. 황제 자리도 버리고 암살 시도 때문에 눈 장님되고 쫓겨나서 사막으로 그리고 거의 신성시 되다시피 한 그거를 벗어나서 사막으로 수행자가 돼서 떠납니다. 이런 걸 다 버리고. 잠깐만. 매트릭스 네오랑 너무 똑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 보면은 저게 또 있어요. 스타워즈의 루크도 거의 얘 초반부는 보면 똑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막 상성에 사는 소년. 그거 그대로 배겨온 거예요. 사실상. 참고를 엄청 했죠. 원본 같은 거예요? 듄이? 스타워즈가 듄을 많이 참고했다는 거는 뭐 이미 유명한 얘기죠. 그건 맞고. 그 판타지 소설을 쓸 때 어떻게 해서든지 반지의 제왕하고 물론 이제 뭐 의식을 아예 안 하고 뭐 쓰긴 했지만 그 오랫동안 그 밑바탕이 되었던 설정 때문에 여기서 영역오리를 찾으면 최소한 몇 개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런 성장이라든지 소년의 성장, 거대한 우주를 다루는 SF가 있으면 듄에서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듄의 그늘을 거대한 그늘을. 네네네. 자, 폴 첫 번째 매력은 이후에 많은 영웅들이 참고할 만한 그런 어떤 스토리. 그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그 최후의 더 원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네요. 그렇게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네요. 더 원이 됐죠. 네. 그러면서 어떤 그 관객들한테 카타르시스를 확 주는. 네. 성격적으로는 어떤가요? 뭐 능력치라든지. 능력치는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계속 그 집안의 그 전투 교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워마스터 이런 사람들이 훈련시켜주고 그다음에 스파이스라는 되게 중요한 이제 물질이 있는데 그걸 섭취하고 그러면서 어떤 예지 능력, 미래를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카리스마, 전투력, 개인의 전투력, 뭐 혹은 지도력 이런 것을 전부 다 만렙을 찍죠. 싸움도 잘하네요.
개인적인 싸움도 잘해요. 그 예고편에도 이미 나왔잖아요. 이미 몇 명 쓰러뜨리면서 지나가잖아요. 계속. 다 가진 사람. 그리고 전략도 이제 그 나중에 하코넨과 황제를 공격할 때 그 샌드웜을 이용하는 전략을 세우기라든지 이런 까지도 하니까. 너무 완벽하면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릴 때 2부에서 나는 이제 이 권력을 놓고 떠난다. 물론 이제 본인 자의반 타의반 섞여 있긴 하지만 한 명의 완벽한 초월인이 모든 거를 지배하는 게 옳진 않아. 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보여주면서 떠나는 거죠. 애초에 작가가 그걸 의도했다 그러더라고. 얘가 철인이 되지만 그렇다고 얘한테 모든 걸 떠맡기는 게 옳진 않아. 그런 걸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멋있네요. 계속 저는 아까부터 결국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랑 매트리스 네오가 떠오르는데 이 셋을 비교하면은 어때요? 루크 스카이워커가 개인적인 무력이라면 이 폴은 항성간 전투까지 이끄는 전략적인 면이 있으니까 스케일이 훨씬 더. 네오의 경우는 네오도 결국 끝에는 내려놨죠. 본인이 가졌던 걸. 희생하죠. 그런 걸 보면 희생하죠. 그런 걸 보면 네오도 충분히 여기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네오는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에서 좀 더 따온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 우리가 루크 스카이워커랑 네오는 어느 정도 아니까 그래서 되게 비슷하다고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루크랑 네오는 개인의 능력치가 뛰어난 어떤 그 전사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폴은 그냥 대통령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지도자라 이쪽이 더 가까운 편이겠네요. 더 거대한, 더 큰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인다? 영화 듄 볼 때 폴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건가요? 많은 캐릭터가 나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물이 그리고 요새 진짜 초호화 캐스팅이던데요. 그 뭐 캐스팅 비용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폴이 영웅이 되는 그 과정이 될 것 같은데 일부는 그러니까 이 영화 한 편은 그렇죠. 결국 폴의 조력자거나 배신자거나 적이거나 이런 거죠. 네. 하코넨 남작이 아주 연기가 뛰어나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하코넨 남자가 누군가요? 스텔란 스카스가드. 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타노스 눈에 띄고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쿠아맨 눈에 띄고요. 아쿠아맨 나오고, 네. 그리고 스파이더맨 여자친구 메리 제인. 메리 제인 엔젤 찬이로 나오죠. 네, 드렉스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이 배우 오스카 아이작 나오고. 네. 그 저기 스타워즈의 사령관. 네. 그리고 레베카 페르구손 제가 좋아하는 배우. 미션 임파서블의 어떤. 폴의 어머니로 나오죠. 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프레멘 지도자로 하비에르 바르뎀 나오고요. 하비에르 바르뎀 나오고. 거의 요새 나오는 배우들 한 3-4명씩 모아서 히어로 영화 한 3-4개 뽑을 수 있는 수준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또 돈을 돌려쓰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요즘 헐리우드도. 그럼요. 여기저기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경영님께서 모든 걸작 대작 영화의 악당으로 나오는 거랑 되게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뭐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얘기를 마무리로 해주시죠. 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 거대한 사막 행성에서 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2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2개 있잖아요. 하나는 거대한 샌드웜과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폴이다. 너무 좀 그런가? 너무 이상한가? 사막하면 다들 그 거대한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저는 스핑크스 생각나요. 오늘은 그 개봉을 앞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대작 SF가 될 것으로 보였는 듄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였습니다.